자,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교과서 46쪽에서 49쪽까지의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횡포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는 시간이에요. 직접 회의를 통해서 해도 좋지만 회의를 하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에 나와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자, 땡땡 초등학교에서 학교 쓰레기장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곤란한 문제죠.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자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소그룹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토의를 할 때는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해도 돼요. 하지만 소그룹별로 먼저 충분히 논의한 뒤에 전체가 모여서 각각의 소그룹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전교회의를 하기 전에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급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전교 어린이회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는 각자가 생각한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 다시 강당 같은 곳에 학생들이 다 모인 것 같죠. 전체가 모여서 각 학급, 각 소그룹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나누며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 몇 개의 의견으로 조정이 되면 다수결을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진 속 어린이들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은 언제나 투표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굳이 비밀 선거로 보통 선거로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손을 드는 방법도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죠. 회의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 방안을 정했으면 모두가 같이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만 써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고 다수결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소수 의견 존중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실천 단계에서 난 찬성 안 했어, 난 반대했어, 이거는 민주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회의를 할 때는, 토론을 할 때는 격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의견이 모아지고 결정이 났다면 그 결정을 다 같이 따르는 실천적 태도야말로 민주주의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와 토론이나 다수결, 소수 의견 존중 이런 세 가지 문제 해결 절차의 핵심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 다수결,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어찌 보면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민주주의는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49쪽에 활동해보기, 우리 학교나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요런 거 하라 그러면 문제 없는데요? 나는 문제를 못 찾겠는데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작은 문제라도 좋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학급회의라든지 전교 어린이회의 때 안건으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교과서 50쪽입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